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엄마가 다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학원을 일찍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평소처럼 버스를 타려고 정류장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보라색 가디건. 엄마가 즐겨 입는 옷이었죠? 처음엔 그냥 지나칠까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 옆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엄마의 손이 그 남자의 손과 겹쳐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착각이길 바랬어요. 햇빛 때문에 잘못 본 거라고, 다른 사람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남자는 엄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연인처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온갖 생각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설마 우리 엄마가?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그때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칠 뻔한 순간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거기 있다는 걸 몰랐을 거예요. 아니, 몰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엄마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돌이켜보면 징조는 몇 달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모든 게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예전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으셨어요. 가끔 친구 만날 때나 가족 모임 있을 때 립스틱 정도 바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파운데이션을 꼼꼼히 바르고 아이섀도를 칠하고 립스틱 색깔도 고르고 또 골랐어요. 처음엔 그냥 엄마도 자기 관리하시는구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한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휴대폰. 엄마는 휴대폰을 손에서 절대 놓지 않으셨습니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꼭 들고 가셨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항상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받으셨습니다. 엄마, 누구 전화야? 아, 그냥 친구. 엄마의 대답은 언제나 짧고 애매했어요. 예전의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예전 엄마는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아빠 도시락을 싸주시던 분이었어요. 아빠가 과일 가게 하시니까 새벽마다 도매시장 가실 때 함께 나가곤 하셨죠. 손이 꽁꽁 얼어도 허리가 아파도 엄마는 늘 아빠 옆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는 달랐어요. 아빠가 새벽에 나가실 때 엄마는 그냥 누워 계셨습니다. 도시락도 안 싸주셨어요. 아빠는 편의점에서 김밥 사 드시거나 그냥 굶고 일하셨죠. 괜찮아. 요즘 엄마 좀 피곤한가 봐.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빠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있다는 걸. 그리고 엄마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나 친구 만나고 올게. 오늘 동창회 있어서 좀 늦을 거야. 마트 다녀올게. 핑계는 늘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엄마는 점점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고 돌아올 때면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 보이셨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기도 하고 거울을 자주 보기도 하셨죠. 저는 애써 외면하려고 했어요. 그냥 엄마도 스트레스 풀고 오시는 거겠지.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시는 게 뭐가 이상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엄마가 외출하고 돌아오셨을 때였어요. 엄마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쓰시던 향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설마는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또 봤어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시내에 나갔어요. 영화 보고 밥 먹고 카페 갈 계획이었죠. 친구들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는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이고 거리엔 사람들이 여유롭게 걷고 있었죠. 그때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남자,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엄마와 손을 잡고 있던 바로 그 사람.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이 놓인 테이블 너머로 엄마와 그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너무 다정했어요. 엄마는 그 남자를 보며 웃고 있었고 남자는 엄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고 있었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아니 어쩌면 신혼부부처럼 햇살이 창문을 통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커피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고 테이블 위엔 케이크 접시도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하고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는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그 장면은 세상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 자리에 서서 저는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진짜였구나. 착각이 아니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동시에 온갖 감정들이 한 번에 밀려왔습니다. 충격, 배신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슬픔. 그때 엄마가 웃으며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남자의 손을 살짝 덮듯이 만졌습니다. 남자도 웃으며 엄마의 손을 잡아주었죠. 그 순간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고 숨이 막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엄마가 저러는 거지? 우리 아빠는? 우리 가족은?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어디야? 우리 다 왔는데? 저는 핸드폰을 보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이렇게만 적었어요.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일이 생겼어. 친구는 의아해했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멍한 상태로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엄마는 아직도 그 카페에 앉아 있을까요? 그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조용했습니다. 아빠는 가게에, 엄마는 아직 밖에 계시는 거겠죠?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감으니 카페 창가에 앉은 엄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서 보던 엄마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결국 엄마의 핸드폰을 열어봤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엄마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셨고 거실 소파엔 엄마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 하지만 쉽게 집을 수가 없었어요. 이러면 안 돼. 엄마 사생활이잖아. 하지만 나는 알아야 해. 진실을.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계속 싸웠습니다. 양심과 호기심, 신뢰와 의심이 뒤엉켜 있었죠.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비밀번호. 다행히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평소에 엄마가 여러 곳에 쓰시는 번호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손에 땀이 흥건히 났습니다. 갤러리 앱을 눌렀어요. 사진들이 쭉 펼쳐졌습니다. 처음엔 평범했어요. 가족 사진, 음식 사진, 풍경 사진들. 하지만 스크롤을 내리면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엄마와 그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 산 정상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엄마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찍은 셀카.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는 V사인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미소를 짓고 있었죠. 또 다음 사진. 바닷가. 일몰을 배경으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뒷모습.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모텔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텔 건물 간판이 배경에 비친 사진이었어요. 주차장으로 보이는 곳에서 엄마와 남자가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니야, 이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동시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샤워실 쪽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엄마가 곧 나오실 거예요. 저는 황급히 갤러리를 끄고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진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가 정말로 진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안 먹어? 배 안 고파?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그래? 알았어. 나중에 배고프면 얘기해. 엄마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 엄마는 저러는 거야? 우리가 뭐가 부족했던 거야? 핸드폰 속 사진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엄마. 저한테는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만 엄마는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걸까요? 저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새벽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면 엄마의 사진이 보였고 눈을 뜨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해졌어요. 이제 저는 알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정말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비밀을 혼자 짊어져야 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엄마한테 말을 꺼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지. 하지만 매일 밤 핸드폰 속 그 사진들이 떠올랐고 카페 창가에서 웃던 엄마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와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빠는 가게에 나가셨고 집엔 엄마와 저뿐이었어요. 엄마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저는 방에서 나와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엄마 핸드폰 봤어요.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엄마는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TV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뭐? 사진 봤어요. 엄마랑 그 아저씨.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남자를 만나요? 무슨 소리야? 그냥 친구야. 엄마는 펄쩍 뛰며 부정했어요. 하지만 엄마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요? 친구랑 모텔 가요? 그 말에 엄마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엄마는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엄마가 정말로. 엄마, 우리 아빠는요? 나는요? 우리 가족은 엄마한테 뭐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체념한 듯했습니다. 너희 아빠랑 살면서 난 행복한 적이 없었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도매시장 따라다니고 과일 나르고 손님 응대하고 그게 다였어. 20살 넘게 그렇게 살았어. 엄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난 한 번도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었어. 항상 너희 아빠 뒤에서 엄마로서 아내로서만 살았지. 그래서요? 그래서 바람을 피워도 되는 거예요? 너는 몰라.
어른이 되면 알게 될 거야. 엄마의 말은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이해하게 된다고요? 그럼 아빠도 이해하실까요? 그 순간 엄마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빠한테는 말하지 마. 왜요? 왜 말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야. 엄마는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매일 새벽부터 일하세요. 허리 아프신데도, 손에 굳은 살 박히는데도 우리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하시잖아요. 그런 아빠한테 이게 맞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번 바라봤어요. 이제 너희도 다 컸잖아.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다. 그 말을 남기고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겨뒀습니다. TV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화면 속에선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거실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저렇게 말하다니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럼 우리는요? 아빠는요? 우리 가족은요? 엄마는 그렇게 모든 걸 버리고 싶은 걸까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실망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제 안을 짓눌렀어요. 그날 이후 저와 엄마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피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필요한 것만 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냉랭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여전히 새벽에 과일 도매시장을 다녀오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조용히 옷을 갈아입으시고 현관문을 나서시죠. 어느 날 저는 그 소리에 잠이 깼어요. 침대에 누운 채로 저는 아빠의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여는 소리, 신발을 신는 소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저는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허리를 약간 구부정하게 굽힌 채 골목을 걸어 나가시는 모습.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빠는 20년 넘게 그렇게 일하셨어요.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면서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가서 직접 물건을 떼어오셨죠. 무거운 과일 상자를 나르고 손님들 응대하고 장사가 안 되는 날엔 밤늦게까지 고민하셨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가득했어요. 허리는 예전에 다쳐서 가끔 아프시다고 하셨고 무릎도 좋지 않으셨죠. 그래도 아빠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야 뭐. 우리 애들 대학 보내야지. 아빠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웃으시면서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일찍 들어오셨습니다. 장사가 일찍 끝났나 봐요. 아빠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는데 표정이 피곤해 보였어요. 저는 주방에서 물을 떠서 아빠께 드렸습니다. 아빠, 물이요. 오, 고맙다. 아빠는 물을 받아 마시시고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요. 공부는 잘 되고? 네, 짧은 대화였지만 저는 아빠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지셨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늙어 보이셨죠. 머리카락에도 흰머리가 많이 섞여 있었고 눈가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빠를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셔. 엄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셔.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저 3명이 식탁에 앉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저와 엄마는 대화를 하지 않았고 아빠만 이것저것 말을 꺼내셨죠. 오늘 참외가 잘 팔렸어.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다음 주엔 수박도 좀 떼어올까 하는데 여보 생각은 어때? 알아서 하세요. 엄마의 대답은 차갑고 짧았어요. 아빠는 잠시 멈칫하셨지만 곧 웃으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밥을 먹으면서 아빠를 계속 바라봤어요.
아빠는 평소처럼 드셨습니다. 반찬을 집어 드시고 가끔 물을 마시고 밥을 천천히 씹으셨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아빠도 느끼고 계신다는 걸,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엄마가 예전과 다르다는 걸. 다만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아빠는 설거지를 하셨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하셨는데 요즘은 아빠가 하실 때가 많았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주방에 서 계신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아빠의 뒷모습. 말해야 할까? 아빠한테 엄마 이야기를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빠는 알 권리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당연히 알아야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빠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아빠가 얼마나 상처받으실까요? 그리고 어쩌면 아빠가 더 힘들어하실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아빠는 이미 충분히 힘드신데 이 사실까지 알게 되면 견딜 수 있으실까요? 저는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고민했어요. 말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할까? 아빠를 위해서라면 뭐가 맞는 걸까? 새벽녘 다시 아빠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옷을 입으시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 저는 다시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아빠는 골목을 걸어 나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뒷모습.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신 채 오늘도 새벽 도매시장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진 채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에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았어요. 이 비밀이 저를 매일 밤 짓누르고 가족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는 알 권리가 있어. 진실을 숨기는 게 오히려 더 잔인한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엄마는 또 외출하셨고 집엔 아빠와 저뿐이었습니다.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죠. 저는 방에서 나와 아빠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났고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빠. 응. 왜 그래? 아빠는 TV에서 눈을 떼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은데. 아빠 할 말이 있어요. 그래, 말해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빠를 바라봤어요. 아빠의 표정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충격받은 기색도 화난 기색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아빠 들었어요? 응, 들었어. 아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어요. 저 엄마 핸드폰 봤어요. 사진도 있었고 카페에서 그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것도 봤어요. 손잡고 말을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빠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아빠는 화 안 나요? 아빠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었어.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빠가 알고 계셨다고요?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아빠는 천천히 TV를 끄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20년 넘게 나랑 살면서 엄마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산 적이 없었어. 새벽마다 나 따라 도매시장 가고 과일 나르고 손님 응대하고 쉴 틈도 없이 살았지.
아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나는 엄마한테 미안했어.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행복하게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 아빠, 그래서 모른 척했어. 엄마가 조금이라도 웃을 수 있다면, 그게 엄마한테 작은 위로가 된다면 나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알고 계셨다니, 그리고 그걸 외면하셨다니. 하지만 그건 아빠한테 너무 불공평한 거잖아요. 불공평하지. 당연히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해. 아빠는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근데 뭐 어쩌겠어. 이혼하면, 가족이 깨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되는데, 나는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완벽하지 않아도 상처투성이어도 그래도 우리 가족이잖아. 아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참았어. 모른 척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저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이렇게 아파하고 계셨구나.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고 계셨구나.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매일 밤 잠이 안 와. 근데 어쩌겠어. 내가 선택한 거야. 아빠는 저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으셨어요. 너는 이 일로 너무 고민하지 마. 이건 어른들 문제야. 네가 짊어질 짐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빠는 다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가정을 지키고 싶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아빠는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비겁한 외면이었을까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른들의 세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아프고 슬프다는 것, 그리고 사랑이란 게 때로는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것이며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 아빠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아빠의 뒷모습을 봤어요. 여전히 구부정한 어깨, 낡은 점퍼, 그리고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습. 그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빠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진실과 맞서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